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 조은석 특검에서 추경호 전 그 원내대표 영장 청구에 대해 이거 의총장소 공지 문자 메시지 발송. 그러니까 이게 표결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 이거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런 억지 주장이며 망상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다 표결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현장에 계셨던 의원님 입장에서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해받았다고 그때 확실히 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본회의장 바로 밖에 나오면 그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에서 그때 국민의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선 4선급 된 의원인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 들었었거든요. 지금 여기 뭐 하냐고 해제 결의하는데 이리 오셔야 되지 않냐고 오히려 막 고함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뭐라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은 18명이 왔잖아요. 국민의힘. 그 의원들도 다 와야 된다고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로 생각되는 분으로 제가 인식이 됐거든요. 막 전화를 하고 고성을 치는데도 다르게 이렇게 했던 걸로 보여요. 그때. 그래서 여기 그때 원내 지도부나 또는 추경호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방해하는구나. 그때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딴소리 한 명도 의사를 자유로운 의사를 표결 방해받지 않았다. 그거는 거짓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총장을 국회로 오라 그랬다가 당사면 거기서 걸어서 한 15분 걸리잖아요. 거리 오래 했다. 또 국회로 오라 했다. 당사로 당연히 국회로 와야 되는 거죠. 본회의장으로 오게 하고. 그럼요. 한동훈 당시 대표도 오라고 지시를 계속 내렸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다. 그때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대표가 오라 그러는데 왜 안 오느냐 뭐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또 그 전화를 계속해서 제가 그쪽에 사실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와줘서 고마워서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고맙다. 빨리 오게 좀 해달라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밖에 복도에 나갔더니 그렇게 전화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우리 의원들 빨리 150명 되면은 표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우리 자체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면 내란 특검팀에서 추경호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화를 한 내용이 이제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영장에, 구속영장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아래로 내려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팀은 이 요청이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의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거다라고 영장에는 기재를 해놨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는 여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달라 이런 요청했다고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봐도 나와라 본회의장 있지만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때 진짜 1초 1초가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미 개헌군들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 가까이 들어오고 있었고 본회의장으로 압박하는데 만약에 어떡합니까? 그땐 빨리 국회에 와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당사로 오라는 아래로 이런 내려와라 것들은 방해를 한 거죠. 그래요. 이거 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결정을 할 텐데 영장 발부 여부를. 민주당은 그 당시 의총도 하지 않았어요. 전부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임무해서 무슨 의총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전부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는 인원들 일일이 체크하고 안 오면 또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인원을 150명 빨리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언제 당사로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모습을 보면
그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표결방해 안 했다. 자유로운 의사로 한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 네.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네. 그 상황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방해한 거 아니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계엄 해제할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네. 사람 모르겠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당시 의원들이 네. 그 방에 있었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와서 표결에 참여하면 되는데 당연하죠. 그것도 안 하고 당사로 가버렸다. 네. 그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네. 의원들은 뭐 100번 양보해서 음. 경찰이 막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다고 쳐도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은 이거 해제할 생각이 있었다면 표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안에 아니 뭐 당사에 있는 의원들도 들어올 수 있었죠. 담 넘어서 들어야 되는 거지. 네. 그 안 했다. 네. 자 내란 특검은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 엄중한 시기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했다는 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곽종훈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그렇죠.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충격적이죠.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네. 그 행사 이후에 관저에 모여가지고 네. 뭐 술을 계속 뭐 돌리면서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와중에 했던 얘기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잡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곽정군 전 사령관이 네. 특검에서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걸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네. 어떻게 그 보셨어요? 그만큼 내란에 대해서 오래 전에 계획을 했다고 보여져요. 음. 10월 1일 날 그때 국군의 날 만찬 저녁에 추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 김용현 이렇게 같이 했다 하잖아요. 그때 이미 그 여러 개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대권 얘기하고 그리고 한동훈 잡아와라 뭐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한동훈 말고 여러 정치인을 또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곽종근 아마 사령관이 기억을 못해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내란을 통해서 하려는 의도가 오래 전에 있었고 그때 이미 가시적으로 있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주겠다. 참 아이고 그 머릿속에는 이미 내란의 DNA가 무럭무럭 자라서 네. 내란으로 다 휩쓸어 버리겠다 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윤석열 쪽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 뭐 음. 부인하는 입장을 냈지만은 곽종훈 전 사령관의 이 발언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도 밝히지 않았던 것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했다. 네. 이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신빙성이 높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높죠. 네. 곽종근 사령관은 그래도 윤석열이가 그 국군 통수권자였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 일말에 좀 뭔가 대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까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윤석열이가 촉발을 시켰잖아요. 계속 곽종근을 코너에 몰았죠. 오전에 제가 보니까 저 얘기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거예요? 아니 그 특전사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왜 방송에 나갔느냐, 뭐 개인 자격으로 나갔느냐, 뭐 참모와 협의해서 나갔느냐, 사전에 뭐 회유를 됐느냐 막 따지니까 짜증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날 걸로 넘어가서 그때 정언은 지금까지 나온 거와 거의 일치해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뜻에 따라서 얘기했다. 회유받은 바가 없다. 뭐 그렇게 다 증언을 했었고 10월 1일 거에 대해서 그때 막 그 소맥을 막 돌렸는데 폭탄줄 돌렸는데 그때 그런 얘기할 비상 대권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아니었다. 네. 뭐 자꾸 몰아가니까 뭔 소리냐 그때 한동훈 얘기도 하고 내가 그러면 자꾸 곽종근을 이상한 사람으로 가니까 네. 몰아가니까 곽종근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것까지. 네.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몰아세우니까 네. 얘기할 수밖에 없다. 곽종근 사령관이 그래도 대통령이었던 분이니까 곽종근 입장에서는 네. 뭐 어느 정도 예의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대우 측면에서 다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극을 하니까 이제 그것까지 얘기한 거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김건희 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한동훈 당시 대표가 조치를 거론하고 막 하고 그러니 제일 미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때 10월 1일 돌이켜 예. 보면은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엄청 그 내란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저도 직감을 많이 했거든요. 8월 달에 경고했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국군의 날을 국방위원으로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네. 그 윤석열 집권 당시도 갔는데 저 때는 안 갔어요. 너무 그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미 저 맨날 가면 뭐 내란 뭐 이런 네. 반국가 세력하고 뭐 마치 적대시하고 하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국군을 참석을 안 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해서 분위기를 더 봤으면은 더 빨리 괜찮았을까 하는데 전날 이미 저녁에 내란 음모를 했던 거죠. 예. 그러게요.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제 발언, 이 증언을 어떻게든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전략을 윤석열 쪽에서 편 그런 셈이고, 윤석열 이 피고인도 자체가 그랬고 한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 증언으로 첫 증언으로 또 다시 국민들의 이 관심 생각은 야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국힘에서 윤석열 총사 죽인다 두고 친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해. 참 저기 이준우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죠. 저것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친구끼리 지금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런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그리고 저기는 엄연히 사령관들인데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에서는 또 총기를 가지고 무장을 있잖아요. 네. 그럼 쏴주겠다고만 본인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밑에 사령관한테 너들 쏴주기란 얘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친구끼리의 대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대통령하고 군에 있을 때 몇 번 못 만났어요, 사실은. 그럴 때 긴장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의미를 되새기거든요. 그런 엄중한 자리예요. 술자석이라 하더라도 저녁 식사라도. 그런데 그런 자석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무리 뭐 술이 몇 잔 들어가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발언, 그 말, 그건 뇌리에 박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때 폭탄도 돌렸기 때문에 너 취해 갖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대통령하고 술을 먹으면 취하기가 어려워요. 취할 것 같으면 화장실 가서 사실은 개워내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죠. 어떻게 쓰리스타가 대통령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아무리 술을 먹는데도. 그렇네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빙성을 공격하려는 윤석열 쪽의 전략은 실패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히 기억하는 발언일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동안 폭탄주 잘 마신다고 했는데 그걸 스스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회식하면 처음부터 자기가 말아서 먹고 돌려서 가면서 제주에서 마셨다. 그럼 폭탄주를 최소한 몇 잔 마셨다는 거예요. 계속 돌려가면서 그동안 윤석열 술 마시고 맨날 폭탄주 마시고 그 하는 것들을 본인 입으로 딱 그 장면을 얘기한 거네요. 시작하자마자 폭탄주부터 저에서 돌리고 와 고백을 했네요.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마시고 있다, 마셨다. 그거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죠. 대통령은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폭탄주를 마셔요. 제대로 국정이 정말 운영될 리가 없죠. 저렇게 저런 마음가짐과 저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국정이 무너진 모습을 본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술을 중령 때까지는 그래도 많이 마셨는데 대령 때 연대장 때부터는 술 3잔으로 제한했어요. 연대가 한 2,000명 정도 지휘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안 되겠더라고요.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스스로 주량을
소주 3잔으로 하자. 네. 3잔까지는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저녁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정확히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평생 제가 3잔으로 저 스스로 규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군에서는 요새 지휘관들이 술 거의 안 마셔요. 왜냐하면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저렇게 고주망태가 되도록 부하들에게 술을 먹이고 네. 저렇게 하는 모습이 참 너무 한심한 그래요. 거죠. 네,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고 저러니까 나라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네네.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네. 네. 술 마시는 그 모습 네. 국민들 똑똑히 기억을 할 겁니다. 네.